정말 그냥 이제 패딩을 입기가 싫어질 정도로 정말 오리랑 거위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 패딩에 있는 이 후드펄을 쳐 넣어서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빙두익입니다. 오늘은 패딩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패딩을 뭐 좋은 거 사자, 보온성이 좋은 걸 사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준비한 자료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좋은 자료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주제는 패딩 아무거나 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패딩의 충전재 중에서도 동물성 충전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충전재가 이제 오리털과 거위털을 많이 쓰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패딩에는 다른 동물들의 털은 사용하지 않고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리나 거위는 수조류, 즉 물에 사는 조류라고 하고, 예를 들어 닭이나 타조 같은 것들은 육조류라고 해서 땅에 사는 조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닭이나 타조 같은 육조류들은 이 솜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솜털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깃털만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를 페더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솜털은 이 깃털과 다르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솜털은 이제 영어로 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왜 덕다운, 구스다운 이러는데 왜 다운을 왜 쓰지?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그냥 뭐 별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까 이게 솜털, 다운이라는 것이 솜털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지식을 쌓게 됐고요. 여튼 그래서 이런 솜털이 주로 저희 패딩에 쓰이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깃털들은 억세고 더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억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옷은 구겨졌다 펴졌다 이런 복원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너무 빳빳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솜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의 솜털을 사용했다, 그래서 덕다운, 거위의 솜털을 사용했다, 그래서 구스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깃털과 솜털이 섞어서 패딩을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깃털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 솜털 비율이 더 높고, 그런데 이 솜털 비율이 그 중에서도 더 높을수록 패딩의 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더 비싼 패딩일수록 이 솜털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통 우리가 패딩이 왜 따뜻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깃털 자체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깃털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대생이라서 연력학 시간에 배운 거긴 한데, 이 공기라는 물질 자체가 그 단열 계수라고 하나 지수라고 하나, 그게 상당히 높은 물질에 속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에서도 이중 창문 이런 걸 쓰잖아요, 난방을 위해서. 그 이유가 공기가 상당히 좋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깃털 자체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깃털이 공기를 머금어서 공기로 인해서 패딩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체온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공기의 단열 효과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보통 필파워라고 하는데, 노스페이스 이런 패딩 보면은 보통 뭐 너 800짜리 등골 브레이커 이런 거 입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800, 700, 600 이런 게 필파워를 의미합니다. 이 필파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똑같은 양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눌러서 뭉쳤을 때 이 깃털이 얼마나 많이 부푸냐, 그 정도로 필파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필파워가 클수록 깃털은 더 큰 부피로 복원을 하게 되고, 그만큼 공기도 더 많이 머금게 되고, 그러니까 더 따뜻해지고, 또 옷 자체의 복원력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파워라는 것이 높을수록 더 좋은 패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동물성 패딩 충전재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리털과 거위털을 주로 쓰는 이유가 이제 솜털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오리와 거위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위보다는 오리를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리털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고기를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가격도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 비율이 높은 패딩이 가격이 더 낮은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거위는 식용으로 상대적으로 덜 쓰이기 때문에 이 식용 수요가 적고 따라서 털만을 뽑기 위해서 생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제가 조사를 하다가 어떤 패딩 마니아 분이 써놓으신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보통은 이 거위털, 구스다운이 오리털, 덕다운보다 더 좋고 따뜻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더 따뜻한 게 아니고 이 식용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닌데 뭐 사실 패딩 오리털만 입어도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리털과 거위털은 살아있는 채로 털이 채취되어 생산되는 공장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리와 거위는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5에서 15회의 털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서 고기로 판다고 합니다. 이 털갈이를 하니까 이렇게 생산을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털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라면 또 뽑고 다시 자라면 또 뽑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페타라는 이제 외국의 동물복지 관련 이제 채널에서 보게 됐는데요. 정말 그냥 이제 패딩을 입기가 싫어질 정도로 정말 오리랑 거위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그냥 살점이 그대로 뜯겨 털이랑 같이 뜯겨 나가기도 하고 그 뜯긴 살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늘로 그냥 대충 꼬매고 오리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예 동물로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만들기 위한 그냥 기계? 물건? 그런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상당히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이 아파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 IDS라는 것인데요. 이 IDS는 Responsible Down Standard라고 해서 책임감 있는 솜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책임감 있게 이 솜털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한 조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IDS 기관에서 이제 최대한 동물들이 덜 고통스럽게 이 솜털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구글에 치게 되면은 바로 상단에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 IDS 인증을 받은 패딩들은 이러한 마크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DS는 오리털과 거위털 채취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 관련된 기관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IDS 인증을 받으려면 6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3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살아있는 새에서 깃털을 뽑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죽이고 나서 뽑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고통을 이제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지 않음이라는 표준이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내용을 봐서 실제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IDS 인증된 털을 갖고 패딩을 만들어서 마크를 얻으려면은 100% IDS 인증된 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제 동물 복지로 해서 그 IDS의 규정에 맞게 생산된 털 80%,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생산된 털 20% 이렇게 해서 패딩을 만들면 이 IDS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IDS 인증이 있는 패딩은
모두 동물 복지 기준에 맞춰서 생산된 오리털, 거위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RDS 인증을 받은 회사들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노스페이스, 아이더 등등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입는 K2 패딩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이 RDS 인증을 받은 패딩을 찾아서 산 게 아니고요. 이때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K2 패딩을 샀는데 그 안에 이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 RDS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2라는 회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RDS 인증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 RDS가 궁극적인 대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무의미하게 생산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페타에서 고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RDS 인증을 한 회사에서 실제로 표준을 어기고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에게서 깃털을 채취하는 영상을 고발했습니다. 즉 이 RDS 마크를 인증을 받았지만 이 관리 감독이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네, 다음은 동물성 충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충전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대표적인 인공 충전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웰론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상품이라서 실제로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털과 비슷한 필파워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무게가 오리털이나 거위털에 비해서는 1.2배 정도 더 무겁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아닌 패딩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 웰론 패딩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웰론이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이 웰론 패딩을 이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와 같이 경량 패딩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제가 입었을 때 물론 경량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온성에서 엄청 차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실제로 가볍고 물론 경량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가볍고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도 엄청 싸고. 근데 이제 단점은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너무 대세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의 다양성이 많이 없고 실제로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웰론 제품은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슐레이트라는 대체 충전재인데요. 이건 3M에서 개발을 했고 필파워 600에서 7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불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프리마 로프트라는 충전재입니다. 이 충전재는 미군이 침낭에 오리털을 썼는데 비 오거나 그래서 습기가 차면 보온력이 저하가 돼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 로프트라는 소재를 개발했고 이거를 침낭에 대체제로 썼는데 그거를 패딩 같은 데에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리마 로프트를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미군 패딩 이런 식으로 미군과 관련돼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프롬텍이라는 대체 충전재입니다. 이 프롬텍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세이브 더 덕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더 덕이라는 데가 이런 마크 저는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있는 모습이 패딩의 마크로 박혀있게 되고 이런 디자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 대체 패딩 중에서 이 패딩이 마크도 귀엽고 좀 품질이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해외 직구라던가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가격대는 한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튼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는 이 세이브 더 덕이라는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리뷰 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공 충전재가 오리털이나 거위털에 비해서 보온성이나 가벼운 거 이런 부분에서 막 엄청 상당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이점도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웰론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인공 충전재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재들은 대부분이 화학 물질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세탁이나 버려졌을 때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충전재가 100% 환경이나 동물 복지에 대해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 충전재 패딩을 사용하면 동물 복지의 끝판왕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후드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후드퍼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패딩의 모자에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펄라는 게 뜻이 동물의 털, 모피, 인조 모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펄을 만들기 위해서 너구리, 라쿤, 밍크, 여우 등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동물들을 오리와 거위와 마찬가지로 고통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죽을 벗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이나 이런 걸로 살짝 기절을 시킨 뒤에 이제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퍼가 인조로 된 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 퍼는 보통 아크릴, 폴리에스터 같이 이런 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 퍼가 인조로 만들었는지 실제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딩 안쪽에 옷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택이 있는데요. 이 택을 확인하시면 실제 동물의 털로 만든 것 같은 경우 천연 모피라고 써 있고, 이제 인공으로 만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아크릴, 폴리에스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옷의 후드가 어떤 소재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드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후드퍼 자체가 보온이나 어떤 바람을 막아주고 이런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걸 평소에 느끼지 못했고, 단순히 패션적인 부분이 비중이 가장 큰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션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사를 다짐을 했고, 그래서 제 패딩에 있는 이 후드퍼를 직접 뽑아왔습니다. 제 패딩은 K2인데 이 K2 제품들이 후드퍼가 거의 다 천연 이제 모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천연 모피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털도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리겠습니다. 원래는 가위로 잘라서 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털이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제 쓰레기통인데요, 그냥 쳐 넣어서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단순히 동물복지와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패딩 구매에 대한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IDS 인증된 패딩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또 이 IDS가 인증된 패딩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후드퍼가 없는 패딩을 구매하시고, 정 내가 후드퍼의 패션을 갖고 싶다고 하시면 인공 후드퍼를 확인하시고 패딩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물성 충전재 대신에 인공 충전재가 들어간 패딩을 구매하시면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는 해결된 패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사이클 패딩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 리사이클 패딩은 앞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폐기된 패딩을 수거하여서 안에 들어있는 그 오리털, 거위털을 이제 새롭게 다시 가공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리사이클 패딩을 사용하는 것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아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써놨고요. 이 대표적인 회사로는 나우라는 회사, 그리고 또 기타 아웃도어 등에서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타 아웃도어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에 많은 요청 사항들이 있고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제가 더 조사를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패딩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옷 같은 경우 조금만 더러워지거나 조금만 구멍 나도 그냥 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옷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옷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동물들의 희생도 막을 수 있고 또 환경 오염 측면에서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동물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패딩을 버려서 IDS 인증된 마크의 패딩을 사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패딩을 최대한 오래 입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패딩을 구매할 때 제가 설명해드린 대안책들을 사용해서 패딩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동물 복지나 환경보호 그리고 사람의 건강 웰빙 이런 측면에서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요청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제 영상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걸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